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이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갈등설 파다했었는데 최근 당정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견 조율에 성공했나요? 네, 일단 갈등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둔 당정 간 이견은 분명 있었습니다. 예.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당정 간 의견이 갈린 건데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아래, 반면 여당은 행안부 아래 중수청을 둬야 한다며 대치했었습니다. 당정 사이 긴장감이 감도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예. 일단 대통령이 주문한 그 토론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일 수요일에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네. 정부가 내놓은 이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에 동의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물론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 관련해 당내 이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민주당 초선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지도부 입김이 너무 세다. 개혁의 부작용 우려가 나라고 왜 없겠나, 이렇게 토로하더라고요. 예.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통화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인데 생각이 다 같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자이든 타이든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모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내 입장이 한층 더 뚜렷하게 정해지면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도 더 이상의 이견은 밝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였죠. 법사위가 이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헌법 전문가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네, 당정이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강론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현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연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네. 먼저 검찰개혁 반대 측에서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착수 여부나 증거 수집 전 과정에서 위법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검찰을 해체하면 수사기관들이 난립해 이 통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죠. 차지나 고려대 교수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절대 진리처럼 취급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두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예. 검찰은 절대 악이고 근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존립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죠. 네. 예, 반면 검찰개혁 찬성 측은 검찰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은 국민을 핑계로 조직을 지켜왔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까지 쥔 검찰 구조 이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한동수 변호사는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과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정리 없이는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검찰의 부패가 거론된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직도 개혁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당정처럼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두고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윤동호 교수는 행안부 산하 설치야말로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확실히 하는 길,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는 경찰청 그리고 국수본, 중수청이 행안부 이 아래에 몰리면 오히려 막강한 수사 권력이 한데 집중된다며 그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 개혁을 향한 여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정부는 입법은 어디까지나 당의 권한이기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네. 당정 간 소통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견을 좁혀갈 여지도 충분하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인데요. 네. 다만 정치권 한편에선 정부의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추론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초안이 정청래 지도부의 이 힘 앞에 사장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정권 초반 당정 간 파워게임 이 1라운드에서 대통령이 밀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게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가 내놓은 네. 분석입니다. 예. 이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제 공수처 사례처럼 몇 년간은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사이 대통령은 전국 수사 권력에 대한 이 장악력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문재인 정권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추론이니만큼 실제 이 대통령의 의중은 알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줄곧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며 자세 계속 낮추는 모습인데요. 네. 다만 그만큼 검찰개혁 둔 당정의 이해관계 그리고 토론 끝에 어떤 검찰개혁안이 나오느냐에 따른 파장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검찰 개혁도 개혁인데 사법부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여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네, 법사위는 전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12.3 불법 개헌 관련 사건을 전담케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예.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사법부를 향한 그득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기존 사법 체계로는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피고인 측의 이 지연 전술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서 신속하고 단호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최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연 지금 재판부가 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 그 자격이 있냐 이런 의구심이 폭발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거듭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이 국민적인 요구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이거 북한의 인민재판소다. 어허.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사실상 이 정치 재판을 하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특검도 모자라서 이제는 판사까지 바뀌어가면서 사실상 원하는 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날까 봐 두려워서 특별재판부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비단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윤계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정치가 자꾸 사법체계에 개입하면 삼권분립 이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이 경기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그게 결국 룰이기 때문 아니냐. 예. 국회와 정부는 그럼 완벽하냐. 이 모든 한계까지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두고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대립하면서 전국은 한층 더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직후에 때 아닌 지도부 갈등설이 또 불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새 지도부를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지도부 갈등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제 대표 장동혁과 후보 장동혁이 다소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아하.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예. 장동혁 대표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 당시에 윤석열 어게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네. 강성보수층에 호소했죠. 예. 그런데 이 취임 이후에 이 매운맛이 다소 중화됐습니다. 최근 협치와 민생 강조하면서 네. 개파색을 줄인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그런데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 대표의 러닝메이트처럼 보였던 김민수 최고위원은 기존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선명하고 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예. 실제 김 최고위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 같은 초강성 메시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니까 이거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초반부터 노선 충돌하는 거 아니냐 어허. 이 해석이 정치권에서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우 논란에 휩싸일 만큼 이 친윤 색채가 강한 이 진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럼 변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전당대회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전당대회 때만 해도 장 대표는 전환기 씨와 같은 극우 유튜버와 교류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세우면서 강경 이미지를 굳혔는데요. 네. 그러나 대표가 되고 나서는 발언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환기 씨에 대해서는 당 밖의 의병이다. 이렇게 중용설에는 선을 그었고요. 예. 특히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공약했었는데 최근 그 조건으로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네. 좀 보류를 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예, 사실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가 사석에서의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굉장히 젠틀하고 극우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고 해요. 예. 국민의힘 워크숍에 얼마 전에 다녀온 저희 막내 기자가 말하기를 네.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한 마치 굉장히 MG 아저씨 같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지도부 인선만 보더라도 친윤 1세기 될 것이란 전망 다소 빗나간 모습인데 특히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되는 사선의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습니다. 예. 또 국회의장 예방 자리에서는 협치 메시지를 꺼냈는데요.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포용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만 잡으면 되는 전당대회는 끝났고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 지방선거 다가오는 만큼 중도 확장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갈등설의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양측 모두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본인도 내가 변했다, 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오른쪽 민심, 즉 자신의 당선을 도운 윤석열 어게인 세력뿐 아니라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당분간 당 내부 투쟁이 아니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는데요. 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성 발언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갈등설에 대해서 국합 배드캅 전략은 분명 아니다.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본인은 강경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에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장 대표가 만약 전당대회 당시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실제 김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간에 다소 껄끄러운 기류도 감지됐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하자 이렇게 발언하니까 네. 바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거 지도부와 합의된 입장 아니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국민적인 상식, 보편성, 합리성 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과거 홍준표 지도부 사례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올 건가요? 네, 사실 당 지도부 출범 후에 이 갈등한 전례, 지도부원들끼리 갈등한 전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노선을 좀 지향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말하고 친박 청산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류여해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거죠. 사실 류여해 당시 최고위원은 홍준표, 여자 홍준표 이렇게 네. 불릴 정도로 두 사람 관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젠 지도부 출범 후에 리더십 색채가 달라지니까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지도부 갈등의 결말은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났는데 예. 류여해 최고위원 당대표 비판하고 돌출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거죠. 아하. 정치권에선 지금 장동혁, 김민수 이 초반의 구도가 그때와 비슷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 대통령과의 거리 그리고 친한계 포용 여부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당시랑 비교해서 보면 꽤나 잡음이나 갈등이 줄어든 모습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전당대회 직후와 비교하면 확실히 잡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공개 충돌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네. 장동혁 체제를 최악이다 이렇게 우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SNS에 당선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분열하면 당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또 특검 수사가 야당에겐 사실상 공공의 적을 만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하고 당직자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순식간에 당의 단일 대우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젠 계파와 상관없이 지도부와 의원 전원이
정치 탄압 규탄 이 깃발 아래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두고는 국민의힘 모두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가 당의 결속을 강화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된 셈입니다. 네. 우리가 맞설 싸울 상대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 이 공통된 전선을 세운 거죠. 네. 이 전선이 당분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전반은 더 강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3640님께서 여의도 소식 귀에 쏙 들어오네요 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